하늘과 세계를 잇는 곰곰나루. 곰곰나루가 들려드리는 문학대문학. 오늘은 운수 좋은 날 이야기입니다. 운수 좋은 날. 여러분은 운수 좋은 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었다면 오늘은 운수가 참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조금 좋은 일이 있을 뿐인 건데도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이야 하고 아예 그렇게 못 박아 버릴 때가 있죠. 운수가 좋다고 믿고 싶은 심정 말입니다. 복잡한 일이 많아 살기가 버겁게 느껴지는데도 그 무엇인가 기대고 싶어서 그냥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야 하고 믿어버리는 것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가 바로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1924년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의 그 운수 좋은 광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꺾군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님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온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동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100통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 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운수 좋은 날은 작가 현진건의 1924년 발표작으로 가난한 하층민의 삶을 주목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평가됩니다. 인력 꺾군 김첨지는 오랜만에 아침부터 손님이 줄을 잇는 운수 좋은 날을 맞고 있지요. 집에는 병든 아내가 누워있지만 김첨지는 아내의 약값조차 벌지 못하는 처지로 살고 있습니다. 모처럼 찾아든 행운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 김첨지는 귀갓길에 호기를 부리면서 술까지 마시고 아내가 먹을 설렁탕을 사가지고 귀가합니다. 운수 좋은 날. 이 소설의 끝장면도 잘 아실 테죠? 김첨지는 남편이 들어오는데 일어나지 않는 아내를 타박하며 방으로 들어서지요. 누운 아내를 발로 차며 말을 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아내의 눈은 위로 치떠 있고 갓난아이는 빈 젖을 빨다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김첨지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아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십니다.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아내 얼굴에 한 대 비벼대며 중얼거리죠.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날은 아침부터 참 운수 좋은 날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운수가 좋기는커녕 처절하게 불행한 날이었습니다. 가난한 김첨지가 오히려 아내가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설렁탕을 사가지고 온 날 아내는 이미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운수 좋은 날이었다니요. 아침부터 운수 좋은 날이라 한 김첨지는 과연 실제로 그 날이 운수 좋은 날이라고 믿은 걸까요? 어쩌면 병든 아내가 더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싶어서 눈앞에 벌어진 조금 달콤한 현상에 기대 그냥 운수 좋은 날로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이렇게 되뇌이면서 실은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운수 좋은 날이라 하면서 실은 더 불행한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처럼 실제 상황과 그것에 대한 표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있죠. 이 차이에서 어떤 심리적 효과가 발생되는 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학에서 아이러니 효과라 하죠. 문학 작품은 대개 이 아이러니 효과를 발휘해 미적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가령 시인 유치완의 바위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죠.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이 말은 바위처럼 굳은 의지를 지향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 바위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자리하고 있죠.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과 그것이 감추고 있는 뜻에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차이에서 아이러니 효과가 발생됩니다. 가령, 오늘은 풀밭 위의 식사로구나.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것이 실제 풀밭 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기 반찬이 없는 채식 위주의 빈약한 상차림을 대했다는 뜻이겠지요.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죠. 너 참 잘났어. 이렇게 말하면 실제 참 잘생겨서 하는 말일 때도 있지만 너 참 잘났어. 이 말이 그게 아니라 너 건방지다. 네가 나서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일 때가 있죠. 어찌 보면 문학 작품의 모든 표현은 바로 이런 차이를 드러내서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 현진건의 1924년작인 운수 좋은 날에는 그 시절 우리의 열악한 삶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살다 보면 조금 운 좋은 일이 생겨날 뿐 실제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로부터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네요. 그 시절과 비교하면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운수 좋은 날로부터 90년이 지난 2013년, 이 운수 좋은 날과 아주 비슷한 사연을 담고 있는 단편 소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밝히지 않고 우선 줄거리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진 것은 힘밖에 없는 창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불려가 힘쓰는 일을 잘한다 해서 쇠새끼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래도 겨우 배만 채우는 정도의 벌이다. 그런데 요즘 제법 뻐길만한 일이 생겼으니 구루마를 가진 금오기와 7대3으로 짐꾼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불리한 계약 조건임에도 아내와 아들 둘한테 국수라도 넉넉히 사주며 살게 됐다. 마침 금오기가 악독한 구루마꾼에게 얻어터져 몸져눕게 되어 창수마저 일을 못할 상황이 된다. 뜻밖의 금오기 구루마를 좋은 조건으로 혼자 쓸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창수는 구루마를 자기 것처럼 쓰면서 양식을 꽤 챙길 상황이 됐으나 재수없게도 보안원에게 걸려들어 시체 치우는 노동을 하고 나오느라 하루를 공친다. 그런 판에 배가 고파 먹은 술 기운으로 기차 손님을 기다리다 깜빡 졸다가 구루마를 도난당하고 만다. 이 소설의 주인공 창수는 구루마꾼이 되어 돈을 꽤 벌게 된 사람입니다. 구루마 주인인 금옥의 구루마로 품삯을 챙길 수 있게 된 데다가 마침 금옥이 알아누워 더 좋은 조건이 되었으니까요. 참으로 운수 좋은 나날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수 옴붓게도 그 구루마로 집 나르는 일을 못하고 시체 치우는 일에 동원되고 말았네요. 게다가 그날 구루마를 도난당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재수없는 날인지요. 이 소설의 제목은 내용 그대로 재수없는 날입니다. 주인공은 구루마꾼, 시대는 이 작품의 발표 연도인 2013년 시기, 주 무대는 북한 양강도의 북중 국경도시 해산의 장마당입니다. 바로 1900년대 초기 한국 사회와 비슷한 환경을 겪고 있는 북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북한에서 살다가 2006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이후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도명학 작가입니다. 재수없는 날은 북한에서는 시를 쓰던 도명학 작가가 남한에 와서 처음 쓴 것인데 2013년 탈북한 작가들이 함께 발간한 망명 북한 작가 팬 문학
창간호에 발표되었네요. 이 재수없는 날은 구루마로 돈을 신나게 벌 수 있게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체 치우는 일에 동원돼 하루 일을 망치고 그러고 나서는 구루마를 도난당하기까지 한 날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목만으로 보면 재수없는 날을 재수없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내세웠으니 아이러니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런데 실은 내용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같이 볼까요? 역전 광장 한쪽 구석에 이르자 창수는 구루마 위에 드러누웠다. 북방의 봄밤은 쌀쌀했다. 속옷 바람이지만 슬기운이 달아올라 추운 줄도 못 느꼈다.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열차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래, 기차만 들어와라. 몽땅 내 거다, 내 거. 객기를 부리는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창수는 노래를 불렀다.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 붉은 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 끝도 없이 같은 곡조를 반복해 주절되는 노랫소리가 잠잠해졌을 즈음 기적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나 창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술 취한 새새끼가 덜덜 떨며 깨어났을 땐 몸이 구루마 위가 아닌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누군가가 구루마를 훔쳐간 뒤였다. 하늘에선 새벽별이 깜빡이고 창수는 얼음판에 자빠진 소처럼 휑한 눈을 껌뻑거렸다. 가진 것 하나 없이 힘쓰는 일밖에 못하는 창수로서는 남의 구루마 남아 끌고 다니며 돈을 챙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구루마를 도난당하고 완전히 껍데기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바로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 라고 노래 부르는 그런 나날의 일입니다. 겉으로는 제일 좋은 세상이라 노래하지만 그 속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허울 좋은 사회주의 아래 개인은 이미 이렇게 파탄이 나 있습니다. 단편소설 재수없는 날은 이렇듯 배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북한의 2010년대 실상을 아이러니하게 그려낸 소설인 것이지요. 오늘은 한국 근대문학 초기를 대표하는 소설가 현진건의 대표작 운수 좋은 날, 그로부터 90년 뒤에 발표된 탈북 작가 도명학의 단편 재수없는 날, 두 작품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